안녕하세요. KSEG 회장 김홍기입니다. 8월은 KSEG 패널 토크 SAP의 최신 전략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핵심과 솔루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KSEG 1주년 맞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KSEG가 새롭게 설립한 첫 해 1년은 한국 SAP 사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인프라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2년차에는 KSEG의 실제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사례, 그리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구축과 운영 시 체험한 문제, 그리고 해결 등 소소한 내용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쉽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KSEG도 홈페이지를 친숙해지고 쉽게 소통하도록 조만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1주년 이벤트 중에 마지막 이벤트 AWS와 함께하는 핸즈온 워크샵 안내입니다. 당초 30분을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기 마감되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AWS와 협의 후 추가 10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지 드렸는데요.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익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달부터 새로운 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보여주는 포맷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기는 장충동에 위치한 기업교육 전문기관 IGM 세계 경영연구원입니다. IGM은 18년간 25만 명이 넘는 CEO, 임원, 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인증된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리더십, 변화관리 및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며 업계 최초로 온라인 라이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GM은 전용 스튜디오도 있어서 이렇게 오늘처럼 패널 토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패널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1부에서는 세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과 실시간 주시는 질문을 합해서 Q&A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실시간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3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AP 코리아 형세준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에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형세준입니다. 네, 두 번째는 웹캐시 정규동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캐시 인하우스 뱅크 사업부의 정규동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즈플레이 심우진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플레이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심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패널 토의 진행하는 동안 언제라도 실시간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Q&A는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파이어 나우에서 SAP CEO의 키노트 발표에서는 SAP가 최근 솔루션 구조를 혁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전략이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전 질문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ECC에서는 인더스트리에 적합한 별도의 솔루션을 인더스트리별로 제공하고 있어서 인더스트리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S4HANA는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없애고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조사가 제조뿐만 아니라 리테일, 이커머스, B2B 등 다양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수 ERP를 사용한다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패키지 시스템을 사용할 때 완전하게 100% 충족해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추가 개발하여 애드온에서 사용하는데 고객사별로 개발해서 사용하면 기간, 비용, 운영의 부담 등이 있으므로 공통된 플랫폼 위에서 개발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SAP는 이와 같은 오픈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참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항 중심으로 인더스트리의 특징을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면 효율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SAP 형세준 본부장께서 S4하나와 클라우드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솔루션 모델을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AP 형세준입니다. 회장님께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답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SAP에서 나왔으니까 SAP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가 뭔지, 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를 하면은 파트너, 고객들한테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란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AP는 지난 40년 동안 업계 1위의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그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40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해오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표준 기능 외에 많은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시장 수요 대응이 빠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SAP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SAP가 모자란 인텔리전트 스위트에 모자란 보완하는 것들을 그 위에 만들고 보충하기 위해 SAP는 지난 3년, 4년 전부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일종의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과 파트너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란 것은 SAP 솔루션에 대한 확장,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알고 계시던 애드온, CBO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SAP 솔루션과 연계해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MES 같이 ERP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 더 나아가서는 넌 SAP 환경이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아울러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파스, 전용 파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물론 고객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솔루션들을 만드는 파트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 위에 SAP는 SAP가 직접 만드는 산업용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모듈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파란색의 그림처럼 보이시다시피 SAP의 파트너사 또는 고객들이 올려가지고 이를 같이 시장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SAP가 말하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즉 모든 인더스트리를 커버하는 풀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모듈들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목표고요. 이것들이 왼쪽에 SAP 인텔리전트 스위트와 맞물려져서 마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네로우 다운해서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약 5개의 핵심 산업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영역이 있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은 산업 공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S4 하나에 많이 여러분들이 애드온 작업을 해서 올렸던 것들, 그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인더스트리 영역과 6개의 산업 공통 모듈이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디파인 해가지고 정의를 내렸고요. 물론 이거는 예시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것이 S4와 연동이 돼서 또 이것들이 BTP 위에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한국 SAP의 목적입니다. 가장 예전의 ECC 시대하고 변화의 차이는 이러한 것들이 BTP 위에 올라감으로써
새로운 S4HANA 클라우드 환경에 맞물려 돌아갈 때 실제적으로 예전에 가장 고객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SAP 백엔드가 변화가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같이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BTP에 올려놓게 되면은 SAP는 SAP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것들은 또 나름대로 파트너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사스 모델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들도 새로운 애드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스 비즈니스 모델로 SAP와 동일하게 사스 컴포넌트 프로바이더로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드셨던 걸 파셔야죠. SAP는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들을 약 4단계별로 레벨을 둬가지고 관리하고 이네이블먼트 시키고 있습니다. 1단계 검증, 2단계 집중관리, 3단계 프리미엄, 4단계는 SAP가 직접 파는 단계까지 저희가 레벨별로 또 솔루션별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팔 수 있게 SAP 스토어라는 것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GTM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SAP 스토어를 통해서 고객들은 인증된, 검증된 SAP 파트너의 솔루션들을 위기 없이, 위험 없이 구매하셔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파트너들은 전 세계 SAP 고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해지고 SAP 브랜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상승하고 빠르고 쉽게 돈을 버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고객분들이, 전 세계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후기를 남기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레이팅을 주셨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고 빨리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SAP가 개발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들어보니 굉장히 오픈하여 개발 참여자를 확대하고 특히 마켓플레이스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자는 검증된 솔루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SAP의 생태계 효율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웹캐시 정규동 팀장께서 금융 연결을 통한 업무 자동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웹캐시 정규동입니다. 네, 오늘은 금융 연결을 통한 업무 자동화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하우스뱅크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해외은행 등을 연결하여 기업의 계좌, 이출 정보와 지급 정보, 매입, 매출 정보를 관리하고 SAP와 연계하여 자금 업무를 자동화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위한 펀뱅킹 기반의 금융연동 자금관리 솔루션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입금 내역, 채권 발행 내역 등과 같은 AR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내부 회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거래처 지급, 급여이체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할 AP 정보를 중개하여 안전하게 지급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하우스뱅크는 350여 개의 SAP 이용기업에서 검증된 자금관리 8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8개의 핵심 기능 중 3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계열사, 관계사 등 사내에 관리해야 할 사업장이 많을 경우 본사 담당자는 각 사업장별 자금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회사별 자금을 별도로 보고받고 취합해서 정의하는 일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서 작성자의 업무 투입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가 작성되는 동안 변동되는 자금 현황으로 인해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우스뱅크는 한 화면에서 전체 계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회사 담당자 및 업무 담당자는 본인 권한 내에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 효율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처리도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관계사 자금 현황 관리가 수월해지고 불필요한 지급 업무도 본사에서 통합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금 사고 방지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부분입니다. 단순 펀뱅킹 중개 시스템과 달리 안전한 지급 관리와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해 8가지 강력한 내부 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원의 업무 역할에 따라 메뉴 접속, 계좌 조회, 이체 권한을 사용자에게 각각 부여하고 자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하우스뱅크만의 자체 결제 관리를 통해 유연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사용자 로그인 현황, 권한 부여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계 부분입니다. AR, AP 자료를 수기로 관리함으로써 투입되는 비용을 SAP 표준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줄여드립니다. AR 자료를 SAP로 자동 전송하여 채권 가수금 전표가 자동 생성되어
회계점표 입력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보유 계좌의 잔액 및 거래 내역, 이체, 환율, B2B 등 10가지 표준 연계 API를 제공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시제, 공과금 납부 등 맞춤형 데이터 연계를 제공합니다. 연계 방식은 DB2DB, RFC, FTP, 파일 등 고객사 환경에 맞게 지원합니다. SAP FI, TR뿐만 아니라 기업 내 자체 구축되어 있는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업 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부서의 급여이체 업무를 자동화하고 회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수금, 대체거래 등 회계점표 입력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거래처 등록 시 실시간 예금주 조회를 통해 구매부서의 지출 관련 업무도 업무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며 영업, 경비, 세무 등 회사 내 현업부서의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 부분입니다. 먼저 A사의 경우 전국에 있는 30여 개 지사에서 각각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 사고 발생 여지도 존재하고 자금 통제가 어려웠었는데 인하우스뱅크를 통해 전 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300여 개 계좌를 본사 회계팀에서 일괄 관리, 통제하게 되었고 계좌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SAP와 연동하여 입금 전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사의 경우 전은행 계좌를 인하우스뱅크가 자동 집금하여 아이들머니를 최소화하고 이자 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도입 전에는 자금 업무 담당자는 도입 전에 수시로 수납되는 보험 수납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수익성 계좌로 이체 시마다 인증사무를 넣고 OTP를 입력하였는데 업무 시간에 입금 금액이 상당하여 밤 10시까지 야근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하우스뱅크를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암호, OTP를 입력하지 않고도 수시로 집금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업무 시간에 입금된 내역은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 집금을 하게 되어 연간 수천만 원의 이자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C사의 경우 회계 담당자가 채권 발행을 위해 각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수백 건의 전자외담대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발행했어야 했는데 SAP와 연동하여 하루 종일 걸리던 업무 시간이 몇 분 만에 처리되었으며 원화, 외화 거래 내역, 고시환율, 지급전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SAP와 연동하여 업무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인하우스뱅크는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리 비용은 낮추고 자금 업무는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어떤 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인하우스뱅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뱅크라는 게 대기관과 기업 ERP 시스템을 바로 연결하여 쉽고 편하게 사용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 관련된 업무들 중에 지급이랄지 대체, 직금, 보고서 작성, 내부 통제 등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즈플레이 심우진 실장께서 무증빙 경비 지출 관리 클라우드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플레이 상품기획실의 심우진입니다. 비즈플레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무증빙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SAP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비즈플레이가 바라보고 있는 무증빙 경비 지출 관리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과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배경 및 현황부터 실제 고객 사례와 기대의 효과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면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시나요? 한 해에서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180억 건에 해당하고 발급 비용은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필부처 첨부하고 결제를 처리하시나요? 이러한 일련의 경비지출 행위를 히든 코스트, 숨겨진 비용이라고 합니다. GBTA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개의 출장 경비 보고서에 평균 $58, 20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재무 회계팀에서 리뷰하고 수정하는데 $52의 비용과 18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경비 지출 관리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69억 달러에서 27년 17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기업의 니즈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에서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업무 처리 방식으로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작업이 많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ERP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법인카드 영수증과 같은 부분을 전자증빙으로 사용하고 담당자가 일괄로 처리하거나 전 직원에게 ERP 계정을 제공하여서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저당 라이센스 비용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세 번째는 비즈플레이 같은 클라우드 경비 지수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영수증뿐만 아니라 전체 영수증에 대한 무증빙 전자영수증이 가능하고 경비 처리에 특화되었기에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제공합니다. 또한 ERP와의 연계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서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 비즈플레이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즈플레이를 이용하면 회사의 모든 지출 증빙을 조회하고 직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며 경비 지출 관리 업무의 전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내 ERP 또는 자체 구축 시에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플레이는 국내 17개 전 카드사에 대해서 전용만을 이용하여 연결이 되어 있고 실시간 서비스로도 제휴가 되어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면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경비 처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개인카드, 국세청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과 같이 기업의 모든 지출 증빙을 제공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체 구축 또는 ERP에 인베디드 하기에는 업무적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비즈플레이는 오늘 가입해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이미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항공, 철도, 숙박, 대중교통, 온라인몽 등 20여 개에 대한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와 연결하여 거래 상세 내역을 제공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만 보면 나오지 않을 KTX를 예약했을 때의 목적지와 출발지라든가 호텔에 예약했을 때의 숙박지 등 일련의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로써 투명한 경비 지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플레이는 100여 개의 국내 주요 ERP와 그룹웨어와의 연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연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구축할 때의 IT 담당 부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서비스 연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 연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데 비즈플레이는 ERP 및 그룹회사의 제휴를 맺어서 표준화된 연계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온프리미스 형태의 맞춤 연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경비 사용 규정을 설정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대한 한도를 설정한다든가 용도나 기간 단위의 권한 관리, 그리고 한도에 대한 자동 결제선 또는 작성 제한, 그리고 경비 관리와 관련한 모든 규정에 대한 설정들을 제공하여 담당하는 컨설턴트가 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플레이는 전용 고객 지원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라든지 구축 형태로 솔루션을 하게 된다면은 회계팀 또는 IT 부서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민원을 직접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비즈플레이에서는 60여 명의 전문 상담인과 함께 원격 지원으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꾸준한 상품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매월 정기 업데이트를 실행하여 연간 1,600여 개의 고객 VOC를 상품 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체 솔루션에서 진행하기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플레이를 이용하면 지출기에서 처리와 회계 마감에 대한 소요 시간이 80%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1,000명 기준의 월 10,000건 영수증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8억 원의 경비 처리에 대한 히든 코스트가 최대 2억 원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는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패널 토익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회사는 수소고속철을 운영하고 있는 SR인데 모바일에서 SAP ERP 연계를 해서 연간 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고요. 대웅그룹은 특히나 임직원이 많고 13개에 대한 관계사에 대한 경비 지출을 통합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 처리하고 통합 지출 처리가 가능하고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고 연간 경비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SL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모든 경비 처리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특히나 월말에 집중되어 경비 정산의 야근 업무가 잦았습니다. 비즈플레이 이용하여 페이퍼레스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고 전표 처리를 자동 세팅하여 전 직원의 수작업이 최소화되었고 업무 효율이 50%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라타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비 지출 관리 외산 솔루션을 이용하시다가 비즈플레이로 교체하셨습니다.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은 수신받아서 경비 처리가 가능했으나 다소 복잡한 UI라든가 이메일을 통한 VLC 접수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비즈플레이 이용하셔서 만족도도 상당 부분 올렸고 자체 임직원 설문을 통해 가지고 기존 대비 80% 이상이 향상되었다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제약입니다. 제약사는 특히나 접대비에 대한 사용이 많은데요. 제약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 보고서를 비즈플레이에서 제공하여 기존의 ERP와 엑셀 수기 입력하던 관리되던 부분을 비즈플레이에서 통합하여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즈플레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경비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예산 체크, 결제 관리, 증빙 체크, 자료 보관, 보고서나 신고서 작성 등 연관된 일이 참 많죠. 이를 카드사, 교통기관, 숙박 등 관련 기관과 직접 연결하여 관리해 주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세 분들한테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것만 설명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 2에서는 이 세 분들 모시고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분 발표 중에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질문 많이 주셔서 그거 적고 분류하느라고 좀 바쁘게 보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실시간 질문, 또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모아서 이 세 분께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션 2 시작할 텐데요. 이 세션 2 시작하기 앞서 오늘 주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정의가 뭐냐? 이렇게 이제 주신 분도 있는데 앞서 얘기도 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SAP 사용자들이 특히 이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의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은 기존의 ECC가 온프렘으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애드온 기능을 SAP나 클라우드에 의존해서 했던 건데 이제 SAP가 S4 하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면서 온프렘 기반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SAP도 개발 환경을 굉장히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개발에 SAP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사들, 클라이언트까지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다 보니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에 대한 걸 오늘 설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벌써 5번째 패널 토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패널 토의에 클라우드 SAP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들어가셔서 발표 자료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오늘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패널 토의에 대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이 일단 그 앱에 올라와 있는 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자, 인더스트리 클라우드에 대한 파트너십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또한 그런 파트너십을 위한 자격 취득이 필요한가?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실제로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는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SAP에 부탁드립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SAP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십 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즉 파트너를 위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옆에 계신 웨캐시나 비즈플레이처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격 취득 요건은 물론 SAP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검증하고 이거에 대해서 SAP하고 연계 또는 SAP 플랫폼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자격 취득 조건을 하고 파트너십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게끔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리셀러 파트너십이라고 흔히 말해서 SAP 제품을 단순하게 리셀링하는 파트너십이 주류를 이뤘다면은 클라우드 시대에는 단순하게 SAP 제품을 리셀링하는 게 아니라 SAP 플랫폼 아에 자신들의 제품을 올려서 자신들 또한 SaaS 형태로 그 애드온들을 운영하는 파트너십 모델이 새로운 차세대 파트너십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파트너들은
해외에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엑센추어, 딜로이트, EY, IBM 등 여러분들이 알만한 SAP의 기존의 가장 커다란 파트너사들이 모두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십에 합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노하우 또는 애드온들을 SAP BTP 위에 올려서 SaaS 형태로 SAP 스토어를 통해서 SAP 영업사원들과 함께 고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질문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나 SAP가 고객들한테 SAP 전략을 설명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는 게요. 저도 이거 주편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컨셉은 이미 SAP가 5, 6년 전부터 시행했던 SCP 개념, SAP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개발을 해서 하라는 얘기가 지금 인더스트리 클라우드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SAP가 이런 명칭도 자주 바꾸고 또 고객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해외는 이러한 그 새로 바뀐 환경에서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이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또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뭐 간단히 한번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SAP를 대표해서 상당히 심심하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당명도 아니고 맨날 바꿔가지고 저희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좀 더 고객들한테 친숙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품 이름도 바꾸고 환경도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당연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파트너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IP 어셋들을 저희 BTP 위에 또는 SAP 플랫폼 위에 올려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옆에 계시는 웹캐시 비즈플레이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지만 최근에는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크게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BTP 위에다가 자신들의 그 엔터프라이즈 메신저를 탑재해서 SAP의 백엔드와 연동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AP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ISTN이라든지 데이터웍스, SDS 등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개 회사 정도가 이미 제품을 올려서 출시를 하는 적도 있고요. 출시 준비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이라는 건 SAP의 기존 파트너 플러스 또 SAP 고객들도 이러한 대열에 저희가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자, 클라이언트들이 애드온하는 주체이거든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들도 파트너로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서방님도 사전에 질문 이렇게 주셨고요. 또한 SAP 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클라이언트들도 SAP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리 이거를 이제 커스터머 애저 파트너라고 이제 부르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가지고 계시는 좋은 어셋들을 이거를 상업화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디지털라이즈해서 판매를 하자라는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국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싱가포르 가장 커다란 은행 유땡땡 은행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낸셜 어셋들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거는 애드온은 아니지만요. 기존의 D땡땡 중공업이 이미 SAP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석탄 화력 발전 효율화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요. 이거는 한국이 주 무대가 아니라 주로 동남아 저개발 국가한테 이러한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석탄 화력 발전 효율화를 같이 꾀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SAP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SAP 스토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SAP 스토어에 고객들도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익스플로, 그러니까 탐색 기능을 통해서 현재 이러한 많은 제품들이 추세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또 SAP의 각 LOB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제품별 LOB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나가 예를 들어 석세스 팩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 석세스로 관련된 애드온들이라든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SAP 영업사원들한테 나 이런 거 없는데 좀 스토어를 통해서 찾아봐 줘. 그럼 SAP 영업사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일단 뭐 클라이언트들도 뭐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개발하는 주체가 SAP도 있고 파트너사도 있고 뭐 고객사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SAP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야 당연히 뭐 SAP가 검증하고 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뭐 라이센스 피도 받는데. 그런데 일단 파트너사와 클라이언트들이 개발해서 올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장담할 수 있을까? 또 검증은 된 건가? 이러한 그 궁금증들이 많은데요. SAP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원래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선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두 회사에서는 솔루션 제공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SAP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파트너,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파트너, 기존에는 ISV OEM 파트너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소정의 프로세스를 통과한 파트너사들만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솔루션 밸리데이션이라는 코스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솔루션을 직접 확인을 하고 또한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또 SAP 스토어를 등재를 하기 위해선 또한 그 밸리데이션을 패스를 반드시 해야지만 SAP 스토어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좀 더 크리티컬한 거고 더 필요하다고 하다 그러면은 SAP의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또 다른 프리미엄 서티피케이션을 패스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웹캐시 같은 경우 인하우스뱅크가 이미 SAP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SAP 스토어에 등록하는 게 꽤 쉽지만은 않거든요.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테스트도 어렵게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데 국내에서 승인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사들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굳이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하우스뱅크라는 솔루션 자체가 레퍼런스의 반 이상이 공단이나 공사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소의 레퍼런스 기관을 통해서 검증된 시스템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즈플레이 말씀드리면요.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5년 정도, 지난 15년간 어카운팅이라는 경비 지출 관리 시스템을 예전부터 구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는 2016년부터 이제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만여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객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저희 입장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웹캐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AP에 등록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저희 컨텐처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저희가 등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용을 해주는 입장에서 검증하고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일단 뭐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저 개인적인로도 저도 이런 유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앱에 올리기 위해서는 SAP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BC적인 측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패스한 솔루션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안심을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내가 만든 시스템을 쓰지 않고 특히 클라우드 환경일 때는 더욱더 그런 게 보안이 좀 잘 돼 있느냐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안에 관련돼서는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뭐 올덴 리치님, 팅크백님, 나나님, 뭐 센전님,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 보안에 대해서 SAP는 어떻게 대응하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냐라는 측면 하나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걸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
솔루션을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솔루션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데이터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솔루션 제공자 입장에서도 설명을 세 분이 좀 각각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A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AP가 서두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것은 파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파스는 흔히 말해서 빅4 하이퍼스케일러, AWS, GCP, Azure 등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해서 빅4에 충족하고 있는 모든 보안 요건들을 동일하게 저희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파트너분들이 안심하고 이 기반 위에다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계좌 등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시에도 회사 내 중요 정보에 대한 복호화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통신 구간 자체가 VPN 또는 전용선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비즈플레이 말씀드리면요. 비즈플레이 서비스는 KT의 IDC 전선센터에 이중하여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나 그 신용카드사에 대한 무증비 영수증을 제공받기 위해서 전용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지 정기적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감사하고 모니터링을 거치고 정기적으로 웹 취약성과 인프라 취약성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카드 정보하고 직원 정보에 대한 일체를 다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즈플레이는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이다 보니까 임직원분들이 같이 쓰시는 솔루션들이에요. 그래서 임직원끼리의 보안 레벨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나 이제 보안이 잘 지켜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비즈플레이 직원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해서 세 분 발표할 때 눈빛을 많이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보태서 얘기하나 안 하나 봤는데 상당히 진지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클라우드가 아직은 생소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애드온 기능을 내가 직접 개발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웹캐시나 비즈플레이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웹캐시가 오늘 설명한 인하우스 뱅킹 기능 자체도 또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오늘 뭐 5분 제한 시간 때문에 제약이 많았을 텐데 이 기능 외에도 제공되는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비즈플레이한테는 오늘 소개한 경비지출 관리는 상대적으로 뭐 이해는 좀 돼요. 그렇지만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경비 정리는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봤을 때 이걸 사용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웹캐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SAP 같은 ERP 시스템 또는 기업에서 자체 구축한 레가시 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직접 연결하는 금융 핀테크 플랫폼 제공하는 B2B 자금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용 격리나라나 SERP, 중견기업용 브랜치, 공공대기업용 인하우스뱅크를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련 솔루션인 올텍스와 협업 툴인 플로우, 기업 제로페이 등을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플레이. 예.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이나 기업들이 경비를 처리할 때는 보통 종이 영수증에 풀이 붙여서 지출 결의를 올리시는 고객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청취하신 분들의 고객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저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증빙으로 경비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강점인 부분들은 전용망을 통해서 카드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법인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면 실시간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모바일을 통해서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회사의 경비 사용 규정을 비즈플레이의 설정과 입력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경비 처리 내역들은 회사 전체의 뭐 감사팀 아니면 뭐 CEO, CFO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별점이 있겠습니다.
아, 네. 웹캐시에 조금 더 깊이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인하우스 뱅킹 솔루션이 자바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자바 기반도 돼 있고 CSM도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강현규님께서 또 질문 주신 게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밥 기반의 펀뱅킹 대비 장점은 무엇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어쨌든 ERP 시스템 내에 펀뱅킹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인하우스 뱅킹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케팅을 나가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ERP에 직접 펀뱅킹을 연결하게 되면 단위 모듈 단위로 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우스 뱅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보다 더 작게 계좌 조회라든지 이체라든지 각 모듈별로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 인하우스 뱅크는 조회, 이체뿐만 아니라 기존 폰뱅킹 거래 외에 외화 송금이라든지 B2B 거래라든지 지로납부라든지 금융업무를 이미 레드메이드 된 상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맞춤형 보고서라든지 직금이라든지 자금 업무에 대한 부분을 ERP에서 일일이 개발하면 그게 다 공수로 잡히게 되는데 저희는 ERP 내 개발을 최소화하고 인하우스 뱅크가 제공하는 자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제일 크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급 오류가 난다든지 장애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고객사에 있는 IT 담당자가 벤사 또는 각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금융 업무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신 편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 웹캐시에서 전담 직원을 통해 통합 대응을 함으로써 운용 비용 및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가끔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급에 대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납니다. 이게 상대방 계좌가 잘못된다든지 또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계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케이스 때문에 오류가 나면 왜 났는지를 IT 담당자들은 그냥 실제로는 은행에서 주는 건 오류 코드 4자리거든요. 그럼 0199 내려오면 이게 뭔지 몰라서 하나하나 전화하고 구간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더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 장점이죠. 집에서 뭐 고치라고 하는데 저보고 고치라고 하면 힘든데 전문가 부르면 빠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경비 지출 관련 솔루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래도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오늘 발표해 주신 비즈플레이의 솔루션은 다른 솔루션하고 비교하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ERP 시스템 내에서 경비 처리 관련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고 좋아지는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다른 솔루션하고 비교하면은 저희는 이제 국내 출장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KTX 항공 예매와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 업무가 발생했을 때 비즈플레이의 전용 모바일 앱에서 KTX 예매라든지 아니면 항공 예약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법인카드 영수증에 대한 경비 처리는 지금도 많은 고객사들이나 ERP 회사들이나 경비 처리 뭐 다른 솔루션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 영수증을 보면은 실제 어디에서 썼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뭐 어느 곳에 가서 어디에 숙박을 했는지 정보가 안 나오는데 비즈플레이를 이용하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을 해서 투명한 경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ERP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ERP 중심인데 경비 지출 관리를 이제 모듈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이어서 사실 저희는 이제 비즈플레이는 이제 경비 지출 관리만 이제 전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경비 지출은 조금 익숙해서 그런지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실시간 올라온 거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증빙 없이 경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김명화 씨 질문이 있었고 그런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증빙 없이 지출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발표의 주제에 보면 디지털 증빙으로 다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지출 증빙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은 이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비즈플레이어 같은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에 보관해야 되는 그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비즈플레이는 준수하고요. 특히나 법인카드 영수증 외에도 이제 우리 개인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종이 영수증도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공인전자 문서 보관소라고 해가지고 그런 보관소에 법적으로 보관을 해놔야지 지출증빙의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네, 비즈플레이가 이제 그 부분을 다 준수하기 때문에 무증빙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증빙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 네.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증빙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무증빙은 증빙이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뭐 하나만 더 간단히 현금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하느냐 올디앤 리치님 또 실시간으로 주셨는데 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케이스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용하는 고객사도 있고 이제 개인 신용카드든지 본인 임직원의 현금을 직접 내 가지고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세청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나 나머지 종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 신용카드 내역을 전자적으로 수집한다던가 아니면 종이 영수증을 OCR 인식 기능으로 인식해가지고 경비 처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현금 지출 영수증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항공권이나 기차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끌고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금 규정 같은 경우는 내부 영수증을 만들어서 디지털 네, 맞습니다. 증빙화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솔루션들 다 좋은데 걱정스러운 게 그거죠. 얼마나 걸릴까? 라는 구축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이제 SAP는 주로 해외 많이 설명 주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이런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너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K모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른 쪽이랑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직접 그거를 구축했을 경우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SI 형태로 구축하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동일한 모듈을 단통에 레디메이드된 솔루션을 있을 경우에 물론 전혀 안 걸리진 않겠지만 최저 2주에서 최장 6주 정도 안에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레디메이드된 제품들을 공급해드리고요. 또 L모사에 실제적으로 해외에 핀 솔루션이 공급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 스코프였지만은 실제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임플리멘테이션을 목표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L모사에서도 이 제품을 쉽고 믿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인하우스뱅크 같은 경우도 이미 500여 기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레디메이드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구축기관은 업무 범위에 따라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뱅킹 직접 구축하는 것 대비해서 50% 이상 절감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예,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SMB,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까지 이제 기업 고객 군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연계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일주일에서 아주 길게는 3개월 이내에는 모든 구축 제공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규모나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도가 높은 게 비용 측면입니다. 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는가라는 부분인데 우리 김정호님, 성규님 이런 질문 해주셨고요. 저 비용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SAP의 비용 과금 정책과 실제 과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세 분한테 짧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SA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랫폼 공급 업체이다 보니까 파트너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있고 이것을 파트너가 자기 제품에 녹여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미 저희가 파트너하고 커머셜라이저의 그러니까 상업화 과정에서 고객들한테 가장 가치 있고 현실적으로 달아갈 수 있는 가격들을 파트너하고 협의해서 고객들한테 SAP 스토어에 등재할 때 검증을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올립니다. 물론 솔루션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티셔츠 사이즈, 스몰, 라지 이런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고객의 사이즈, 트랜잭션의 사이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제공을 받는 파트너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프라이싱 방법, 레비뉴 쉐어라든지 서브스크립션의 기간이라든지 또한 선불 제도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플렉서블한 가격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규모나 이용량에 따라서 과금 정책이 달라지는데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납이나 지급 등 자금 업무 규모에 따라서 투입 비용 대비 최소 직원 1명분 이상의 비용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해야 되는 도입비하고 월 이제 유저 단위의 뭐 구독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기업 고객별로 고객 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근데 실제 구축했을 때 비용 대비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50에서 70% 이상까지도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발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축에 대한 부분도 비용이 있지만 사실 히든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자체 구축했을 경우에는 뭐 전산 IT 시스템 담당자라든가 뭐 회계팀에서 이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까지도 뭐 감안을 한다면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구축 기간의 단축, 저렴한 비용 이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이거 외에 일단 좋은 점 외에도 애로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애로사항 좋은 점.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 자체가 애로사항인가요? 네, 그 자체가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파트너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SAP도 변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예전의 ECC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ERP가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BTP, 또 이에 올라가는 파트너 솔루션입니다. 즉 예전에 들어가서 SI로 만들고 하고 물론 애로사항은 그거에 대한 레가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우 나 귀찮아 이거 옛날 방식으로 할게라는 게 사실은 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결국 건너가야 될 산이고요. 여러분들 파트너 고객들도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완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파트너 솔루션들 또 SAP 솔루션들을 구매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결국엔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펀뱅킹 기반이다 보니까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융수수료가 허들이 되긴 합니다. 이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이체 수수료가 다 면제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펀뱅킹은 비용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펀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과 은행 간의 거래가 많지 않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융수수료로 인해서 도입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당연하죠. 뭐 회사의 입장에 놓고 보면 건이 작은데 굳이 도입할 이유는 없고 이제 대량의 건을 수반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할 테니까 네. 대량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건일 때 도입해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비즈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비 규정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도입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어떤 기능이 되느냐, 우리 규정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되느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능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비즈플레이가 소프트웨어만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고 경비 지출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업무 구성하고 컨설팅을 마치면은 고객의 업무를 좀 더 간소하고 간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스텝을 같이 맞춰서 하시면은 이전보다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네. 정말 질문도 사전 질문도 많았고 실시간 질문도 많았고 저도 지금 그 두 개를 믹스해서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세 분이 일단 패널2에 나와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일부분입니다. 극히. 나머지 답변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 리스트를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셔서 차근차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큰 소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많은 분들의 증인과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세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토이메 Q&A 답변해 주신 세 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포함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패널 토크는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의 조합이지만 두 단어가 합쳤을 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3월, 4월, 5월에 진행되었던 저희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오늘 세 분들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의 허들은 경영진의 이런 개선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인풋보다 아웃풋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후기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오늘 행사의 아쉬움, 개선사항, 또 여러분들의 소소한 의견, 아주 재밌는 의견 담아주시면 저희가 좋은 내용 추첨해서 기프트콘 드리고요. 다음 행사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월 패널 토크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금요일 9월 10일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 주제는 S4하나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영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파트너사는 HPE, 메가존 클라우드 포시가 참석을 해서 클라우드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를 내용 가지고 준비를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무더위 점점 강해지는 코로나에 잘 견디시고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